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2017학년 또 4년제 대학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일반 대학보다 이제 경찰대나 특수사관학교 같은 학교들은 조금 더 일찍 시작이 되잖아요. 예. 언제쯤 시작이 되는 거죠, 선생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한 달 뒤에 네. 경찰대학은 이제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사관학교는 이제 육해공군 공이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뭐 전년도와 달리 그 경찰대가 이제 7월 23일에 1차 시험을 보고요. 네. 사관학교가 7월 30일에 그래서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올해는 경찰대, 사관학교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이제 특징인데 하지만 이제 사관학교도 4개죠. 정확하게 국간사까지. 그래서 이제 한 군데, 사관학교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고 경찰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빠르게 준비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하고 있겠죠? 미리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네, 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유승 선생님. 네. 마침 선생님이 가르치시던 학생이 올해 이제 경찰대 합격했다라는 네네. 소식을 들었는데 이 경찰대학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중요하던가요? 네. 학생이 먼저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경찰대를 가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졌죠. 이 학생은 이제 교과 내신이 1.51이었고요. 수능에서는 국영수가 2등급, 1등급, 1등급이 됐고 과탐이 3등급, 1등급이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찰대를 가려면 1차가 중요합니다. 1차가 지금 4배수로 뽑는데 국영수의 과목이 평균 8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수학의 범위가 문과 범위에 있다는 거고 수능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생 합격한 학생을 보니까요. 6월 2일 날 수능 이후에 한 2주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한 2주 동안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한 달 동안 경찰대 1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몇 가지 이제 정보를 드리면 경찰대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니까요. 특목고나 재수생, 삼수생이 많았다는 점이죠. 삼수생까지 시험을 삼수생까지 시험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영수 과목이 이제 100점 만점에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이 1단계에서 80점 정도에서 컷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선발 인원이 이제 남학생이 88명, 여학생이 12명 이렇게 되는데 1단계 합격자를 보니까요.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이과 학생이 조금 더 많다는 거 이런 정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찰대. 뭐 저는 한 번도 저희 학교 학생이 제 제자가 경찰대에 붙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들은 정보가 굉장히 생생하고 좋은데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처음서부터 경찰대를 목표로 이렇게 꾸준히 준비한 학생에게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셨는데, 예, 요즘에 뭐 워낙 그 취업이 일반 사기업의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국가에 복무할 수 있는 이런 경찰대나 사관학교 이런 데 인기가 높아지는데요. 조진호 선생님, 그 사관학교 지망하는 학생들 어떤 점을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상위대학교처럼 수시 모집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육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에서 올해 50%로, 그다음에 해사는 70%, 공사는 작년에 70%를 선발했는데 올해 수시로 100%로 이렇게 선발을 하거든요. 이게 수시 모집에서 확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육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육사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10%, 그다음에 해사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30% 이래 되고요. 육사 같은 경우는 또 작년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작년에 2명이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좀 바뀌었습니다. 재학생이 2명, 그다음에 졸업생이 1명. 실제로 졸업생들이 또 많이 합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걸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합격을 하는 학생들이 보면 결론 1차 시험이 관건이 된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합격의 열쇠라고 볼 수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 좀 기본이 돼 있는 학생, 지금 실력이 되는 학생이 중요하고요. 2차 시험은 보통 적성평가 쪽인데 면접하고 그다음에 체력 검증
이제 그쪽을 하는데 면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고 있듯이 국가가 아니라 역사관, 안보관 그런 관련된 문제를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차분히 준비가 좀 필요한 학생이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선생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이제 국영수 중심으로 1차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 이제 수시가 늘어나니까 이쪽에도 좀 눈을 돌려봐야 되고 네.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죠.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기계로봇 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78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4.625등급. 학생의 키워드는 독서, 헌혈, 리더십입니다. 희망대학은 가천대 기계공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과 정시 전형, 광운대 로봇학부 광운 찬빛 인재 전형과 정시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기계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기계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특별히 이 기계로봇 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조립하는 걸 좋아해 왔어서 기계에 관심이 가게 되어서 기계공학과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장난감 조립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이 조립하고 또 기계하고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다니 참 네.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시작해 볼게요. 오늘 상담은 유석용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학생으로서는 좀 드물게 네. 기계와 로봇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1학년, 2학년 때 학급 부의장과 이제 회장을 하면서 리더십이 좀 투철하고요. 그다음에 헌혈을 3회나 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어떤 희생 정신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충실하게 한 학생이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유석영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비교해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유석현 선생님께서 지금 수시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는 비교과, 그 다음에 수능, 교과 순으로 성적이 우수합니다. 3학년 1학기 때 국수형 수능에 집중 학습하고 교과 내신도 최대한 높여 적성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올인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이 희망하는 우선순위인 가천대의 경우 비교과 영역에서는 전공 적합성 면에서는 높은 편이 좋은 편이나 교과 내신 부분인 학업 역량에서는 다소 부족합니다. 2016학년도 가천대 기계공학과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가천 프론티어 전형에서는 8명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이 16.8대 1로 합격자 교과 내신 평균이 3.2등급의 결과가 대학 입학처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이 원하는 것은 지금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종합전형 적성 또는 정시 이렇게 주었는데 제가 이제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적성 전형이 되겠고요. 2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 3순위는 정시 전형으로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이번 4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는 5등급, 수학 가형 5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7등급, 물리 1 6등급, 그 다음에 지구과학 원이 3등급, 평균 4.625등급이 되겠습니다. 3월과 4월을 비교해 보면
국어는 5, 5등급으로 유지했고요. 수학, 가영은 6에서 5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4, 4등급으로 유지됐고요. 물리 원은 5에서 6등급으로 하락, 지구과학 원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예, 상승과 하락이 좀 복잡하게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이번 3월이나 4월 모의고사처럼 성적이 수능에 나온다면 현재의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위치는 어느 정도고, 또 이번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지 좀 안내해 주시죠. 네, 학생이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궁금한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먼저 학생에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할게요. 첫 번째는 지금 수학을 가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수학 나형으로 바꿀 생각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네. 그거를 감안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과탐에서 수능에서 물리 원을 다른 과목으로 바꿀 생각은 없나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학생이 지금 물리 원, 물리 쪽에 관심이 있고 과도 이제 그쪽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면 4월 달 모의고사 내용을 보고 모의고사 전략을 선생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수리 나형으로 수학을 나형으로 좀 바꾸어서 서울에 있는 중위권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제 대수능에서 수학을 목표를 지금 1등급이나 2등 정도로 하려고 하면은 작년에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자연계학 학생 중에서 수리 가형으로 평상시에 보았던 5등급 58% 학생이 수리 나형으로 해서 2등급에 89% 한 사례가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습 교재를 첫 번째는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EBS 연계 교재인 수학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기출 문제인 많은 학년도의 거를 하는 것보다는 2011부터 2016 학년도까지의 6월, 9월, 11월 평가원 주간 모의 수능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학습 전략을 각 과목별로 보면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영어, 과학, 수학, 영어 순으로 성적이 좀 우수한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60%인 것도 틀린 과목이 8문항이나 있었고, 수학은 정답률이 40% 틀린 5문항이 있고요. 영어는 8문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지금 말씀드린 60%, 40% 이상인 문항들을 좀 꼼꼼히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6월 모평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4월의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영역별 보완 학습도 필요한데 국어 영역을 보면요. 독서하고 문학에서 지금 총점에 대해서 19점씩 틀렸거든요. 이제 독서하고 문학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학의 경우는 지금 문제 해결 능력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따라서 이해 능력이나 추론 문제에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해 능력 같은 경우는 10점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추론 문제는 마이너스 12점이 지금 보완돼야 될 부분입니다. 영어는 읽기 부분이 지금 17점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쪽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좀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학생? 네. 예, 우리 학생 내신에서 고3 과탐 네. 2 과목은 무슨 과목을 선택했나요? 물리랑 지구과학 선택했어요.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으로 했네요. 네. 네. 예, 좋습니다. 과탐의 경우는 지금 3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이 이제 두 과목이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같이 병행하면서 내신도 잘 하고 수능도 잘 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요, 지금 물리원이 좀 취약해요. 그래서 물리원이 만약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예 한 과목 지구과학원에 집중하는 전략도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한국사가 있는데 한국사는 지금 학생이 지금 점수가 아주 안 좋죠. 따라서 원점수가 25점이면 모든 대학교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쉬운 단원 반절이기 때문에요. 쉬운 단원의 학습이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목표 점수를 우선적으로 6월 모의
목표를 100분위로 봤을 때 국어는 50%에서 이제 5등급, 수학은 60%에서 4등급, 영어는 77%에서 3등급, 지구과학원은 3등급 유지를 세워서 가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모의고사 전략을 짜주시면서 앞서 우리 학생에게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뭐 이제 나영으로 좀 바꿀 걸 권하셨고, 또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에 좀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교과 성적 어떤가요? 네네. 교과 성적. 우리 학생이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수학이 가장 좋습니다. 4.38 등급이 되겠고요. 과학이 4.5등급, 영어는 4.75등급, 국어는 5.5 등급이고요. 국영수 과 평균이 4.78 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면은 국어는 5.5 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4.5 등급으로 등락을 했고, 영어는 5.5 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과목별로 내신 성적을 보면 수학이 가장 좋고요. 과학, 영어, 국어 순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잘하는 수학과 과학에는 전공 적합성 평가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어 경우는 수능에 응시하는 과목이므로 정규 수업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해서 집중하길 바라고요. 3학년 1학기 내신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국영수과 합산 평균은 최대 3등급 초반까지 이렇게 향상을 위해 목표를 세워야 되겠는데요.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1학기 때 목표는 국어는 4등급, 수학은 3등급, 영어는 3등급, 과탐은 4등급을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이제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먼저 유석영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독서활동, 구름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비는 수상 경력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상력처럼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자율활동하고 독서활동이 되겠는데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리더십 활동에서 우수한 점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2학년 때 책을 16권 읽었는데 이 독서가 보면 다양한 독서를 했고요. 교양 독서, 전공 관련 독서도 많이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인데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수학에만 치중하는 동아리 자율 활동, 정규 동아리하고 자율 동아리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따라서 전공 적합도 부분에서 물리나 과학 부분에 물리 등 과학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헌혈을 한 점은 인성 부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이 41시간으로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진로 변경을 했어요. 1학년 때 약사에서 2학년 때 기계 로봇 연구원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언급이 필요할 것 같고 2학년, 3학년의 진로 희망사항을 일관성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완할 부분은 이제 수상 경력인데 수상 부분은 보면 모범상이나 풍경사회 공모전 최우수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험 다양성이나 이제 인성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나 교과 관련한 수상이 없다는 점에서 학업 역량에서 부족한 점을 보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네.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어디를 좀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네. 희망대학 중 가장 주목할 대학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죠.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교는 가천대 기계공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광운대 로봇학부, 광운 천빛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일지망 가천대로 진단해 봤습니다.
네, 가천대를 먼저 지목해 주셨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로 봐서는 가장 합격 가능성이 그나마 좀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신으로 받고 광운대 같은 경우는 상향으로 받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가천대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선생님.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천대의 기계공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에 대한 우리 학생의 진단 평가를 해봤는데요. 교과 준비등 별점 2개, 비교과 준비등 별점 3개, 수능 취재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현재 가천대를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도전 가능성이 있고 또 올해 가천대 입시의 특징하고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가천대 특징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천대 기계공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2017학년도 기준으로 올해는 8명을 뽑고요. 작년도에는 16.8대 1이었습니다. 서류 전형 100%에 4배수로 뽑는데 작년과 달리 4배수로 뽑는데 작년은 3배수를 뽑았는데요. 2단계에서 면접이 높다는 거가 있겠고요. 서류 평가에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 추천서가 없다는 거죠. 평가 방법은 인성, 성장 가능성, 기초 학력 능력, 전공 적합성 등 평가 요소 활용해서 종합 평가하고 있다. 면접은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이제 서류를 내는데 그 부분은 이제 파악하는, 확인하는 면접이 되겠고 대면 평가를 한다. 수능 취재가 없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2015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합격자 국수영과 교과 평균 등급이 3.2등급이었는데 서지협이 제공하는 올해 합격자 사례를 보니까 4.03등급 학생도 합격을 했어요. 도전 가능성은 학생부 교과 부분에서 아무래도 1학기 때 국수형과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비교과 부분에서는 이제 1학년과 2학년의 연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진로 희망사항에서 기계 로봇에 대한 기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이제 교과 부분인데 이 부분이 1학년 때, 2학년 때는 빠뜨리는 과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누락되지 않도록 과목에 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독서활동 부분은 이제 기계에 관련되어 있는 독서를 2-3권 기재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신에 가깝다. 지금 현재로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천대 기계공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살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추천 전형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어디를 추천해 주실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6회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선생님께서 이제 가천대학교 기계공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적성전형으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소신을 보겠습니다. 광운대 로봇학부가 학생이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교였는데 이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는데 상향입니다. 명지대 용인에 있는 기계공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게 좋겠어요. 이 부분은 소신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 이제 적성 전형이 되겠는데 적성 전형에서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부분이나 내신 부분에서 수학하고 영어 부분이 좀 강합니다. 따라서 수학하고 영어를 주로 보는 학교인 홍익대 세종 기계정보공학과하고 고려대학교 세종 전자기계융합공학과가 되겠는데 홍대는 적성이지만 하향에 가깝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는 적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수능 최저가 좀 있는데요.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 국어, 수학, 가아, 영어, 과타 한 과목이 한 개 영역에서 4등급이 돼야 되겠고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 지금 자연계 학생인 경우입니다. 국어, 수학, 가아, 영어, 과탐 두 과목의 평균이 되겠는데 한 개 영역에서 3등급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4월 달을 보니까 모두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까지 선생님께서 자세히 살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상담 받으면서 더 궁금한 점 있었어요? 인적성고사를 보려면 따로 학원을 다닌다든지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도 이제 학생이 질문한 부분이 되죠. 네. 네, 우선적으로 수능에서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보면 정답률이 A, B, C, D, E가 있죠. 네. 네, 그 부분에서 A, B, C는 꼭 맞는다. 이런 전략으로 가면 수능도 좋아지고요. 따라서
적성도 좋아집니다. 적성은 쉬운 수능이 되기 때문에 수준이 수능의 80% 수준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먼저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고요. 각 대학교가 또 모의 적성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하면은 적성에서 학생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학생 저희가 상담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